2022년 2월 24일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에너지주, 가스, 그다음에 석유 요런 애들은 뺄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오늘 상한가한 애들도 빼고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SGC 에너지도 제가 드린 매수가 내에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을 기다려 보자고 했고 이 라인대에서 매수가 됐고요. 오늘 살짝 올라왔는데 이럴 때 뭐 매도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제가 봤을 땐 사신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제가 잠 안 자고 만든 이 영상들이 너무 슬퍼지니까 너무 슬퍼지니까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항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거 많았었는데 안타깝죠. 요렇게 매수가 좋고요. 그다음에 또 원전으로 또 다원시스 이건 좀 더 끌고 가 보셔도 된다. 요즘같이 망가지는 장에도 잘은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여기를 지지를 했었는데 27,000원 요거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버려야겠죠. 근데 특히 이건 중장기라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던 종목이긴 하죠. 자, 대원전선이 어저께 매수가를 줬다가 오늘 밑으로 톡 떨어졌어요. 그쵸? 자, 이러면 종가상 이걸 1975원을 이탈했으니까 이거는 종가에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잡든지 관심 종목 제외하고 또 그냥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서 제외를 해놓고 다시 보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원전 관련주고 요즘 윤석열 이슈가 잘 안 먹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르비텍도 어저께는 이 매수가 위로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종가상 이탈을 했죠. 그러면 이건 안전하게 오늘 종가상 이탈할 때라던가 이 정도 빠졌을 때 이건 종가에도 말아 올릴 기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손절이 맞아요. 제가 짧게 가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이거 애매하게 또 61선 지켜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손절을 하기도 하고 일단 버텨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잘 나가주면 이런 거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은 쭉 올라갔다가 지금 과열 종목이라서 단일가죠? 단일가 아닌가? 잠시만요. 단일가는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좀 조정을 줬을 때 이게 만약에 이게 저도 공시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가격 가고 그러면 단일가 되고 막 그리고 막 정지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매력적인 가격에 오게 되면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7,100원. 이때 지지가 어디였나? 이 정도면 지지가 될까? 한번 볼게요. 슬쩍.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가격 7,050원 정도 되면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손절 잡고 7,050원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요 가격 봐야겠다. 보다 살짝 아래 6,860원 이 정도에서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가격 전략이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 이쪽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조동화원 저는 이거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매수가도 줬었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오늘 일부 매도를 했거든요. 1360원 정도에 요 전고점 있잖아요. 전고점이 얼마야? 1365원이잖아요. 그래서 전 1360원 정도에 반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좀 떨어지더라고요. 요것도 저는 이게 사료 관련주잖아요. 사료 관련주라서 요걸로 떨어지면 다시 살지 아니면 사료 중에서 좀 잘 치고 나가는 애들로 종목을 교체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사료도 여기서 매수가 드렸었고 쭉 올라왔는데 현대사료는 요날에 매수가를 이렇게 드렸구나. 요날에 떨어지면 잡으세요로 이렇게 드렸구나. 그런데 현대사료 말씀드린 거는 이 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전부터 얘기를 했어서 아마 갖고 계신 분도 저는 제 주변에 지인 중에 갖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제가 요때 매수를 시켜서
갖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이렇게 좀 잘 가는 애들, 대장급으로 가는 애들로 갈 수도 있겠죠. 얘가 만약에 이 라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고점대가 있겠죠. 예. 자, 요 노란 선 밑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자, 한국석유도 요 노란 선 밑에서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국석유처럼 갈 거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석유, 가스, 그다음에 곡물 얘네가 메인이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곳에 자원은 가스, 그다음에 원유, 그다음에 밀, 그러니까 밀이니까 곡물에 관련된 사료 이런 애들은 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한일사료는 요날 매수가를 줬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땐 공포에 거의 못 사죠. 그런데 저는 산 분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야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사신 분들은 오늘 2,680원까지 올랐다. 2,090원 정도에 사신 분들은 한 30% 이상 수익이 난 구간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도 요 위로 올라왔죠. 노란선 위로 224 볼린저 상단선에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1년 평균 가격의 상단선을 돌파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전 고점에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더 터진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해라고 저는 말은 못하겠어요. 이건 너무 많이 고점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가격 전략은 따로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인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이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보셔야 된다. 올라갔다고 안 보면 다음에도 이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징후가 나오는 걸 봐라. 그런데 다른 종목들, 기타 다른 업종들도 이런 모습을 나오는 애들은 있었을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에 안 맞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더 많았겠죠. 특히 오늘 같은 장에는 그런 애들의 움직임도 보고 올라가는 애들의 움직임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움직임을 파악하고 트렌드에 맞는 애들을 어떻게 고르는 것이냐도, 이것도 계속 그것도 공부예요. 언젠가는 스스로 해서 스스로 돈을 벌 그럴 때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벌려고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저기 그 있죠. 예. 정치인보다 더 나쁜 게 그 도둑놈 심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지홀딩스도 계속 매수가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요 매수가 내에서 매수를 하시라. 얘 자회사가 팜스토리예요. 팜스토리 미치듯이 갔죠. 이때 매수가 드렸었고요. 그때 요때도 분명히 매수가 드렸어요. 제가 영상 시작한 때가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식품주 보라고 말씀 계속해서 드렸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여기서 샀으면 얼마야? 어휴, 얘도 2,200원에서 3,195원까지 갔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 장기평, 요 핑크색 장기평을 돌파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돌파, 조정, 돌파, 지지, 안착 이후에 가는 거. 조정, 겁주기가 한번 나왔죠. 이때 안 털린 사람들은 강심장이죠. 저도 한국석유랑 흥구석유 때 안 털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는 거 이거 겁주기는 가는 거가 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지홀딩스도 그런데 여기서 조정을 좀 주긴 했지만 잘 버티고 있고요. 예. 아직도 바닥권이죠. 근데 여기 걱정되는 건 여기 매물대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샀을 때는 이런 라인들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장기평 위에 있는 거를 고르는 경우가 많죠. 요거는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물려 있어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물려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팜스토리는 좋았고, 그 다음에 흥국 FMB는 매수가 이탈을 했어요. 예, 손절가를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손절 하는 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실 분들은 장기평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얘를
과감하게 관심 종목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고는 있겠죠. 자, CJ 프레시에도 왜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이때 말씀드렸거든 제가. 그쵸? 기억나시죠? 요거 장대 안봉 이후에 단봉 나오면서 지지를 해주는 애들, 여기 120평을 지지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다음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떨어지면 잡자라고 36,100원 21선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죽어도 안 내려오네요. 자, 율촌화 이런 건 농심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밑으로 빼다가 끝에 조금 올려 세웠어요. 여기가 매수가였어서 그저께 매수가를 줬는데, 그저께 매수가 줬었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못한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매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매도가로 잡았었을 테니까. 근데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절선을 이탈하나 했는데 살려냈어요. 역시 식품 관련주는 조금 세긴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뭐 관심 종목 계속 유지를 할게요. 자리를 지켜줬으니까. 그 다음에 한일 단조 매수가 줬었고요. 이때도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때 북한과 중국과 그 러시아의 깐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는 제가 뭐 터키, 이란, 뭐 아제르바이잔 뭐까지 얘기를 뭐 하면서 카자흐스탄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뭐 또랑 그리고 운하 뭐 이런 것도 얘기했고, 오늘 뭐 또 러시아의 함대가 몇 개 있잖아요. 북해 함대, 태평양 함대, 발틱 함대, 흑해 함대, 뭐 카스피해 함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오늘 저기 태평양 함대가 훈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태평양은 원래 미국 나와바리잖아요. 태평양 함대, 태평양 미국 나와바리도 있지만 이쪽 끝엔 한국, 일본, 대만이 있죠. 자, 그런데 대만에서는 또 중국이랑 계속 분쟁 중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쪽 일본 오른쪽으로 가면 또 알류샨 열도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 영토 분쟁까지 확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태평양 항모 전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엔 태평양 함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 좀 확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일 단조 말씀드렸었고, 또 말씀드린 방산주가 2개 더 있죠. LIG 넥스원. 그런데 오늘 손절선을 이탈했다가 딱 여기를 멈췄어요. 자, 이게 좀 약간 꺼름칙하다. 그러면은 내일 뭐 약손절 하셔도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약간 올라오긴 상태이긴 하거든요. 주가가. 그러면 얘는 121선 항상 지켜줬다. 요거 얘기는 어떻게 한 것 같네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건 뭐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드렸던 종목 중에 휴니드가 있었죠. 아름답게 매수가를 주고, 이렇게 어저께 2번째 매수가까지 주고, 첫 번째, 두 번째 매수가, 여기가 손절선이었잖아요. 2번째 매수가를 주고, 오늘 아름답게도 15%까지 상승이 나왔네요. 분할 매도 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저는. 자, 그리고 뭐 남았으면은 좀 떨어지면서 그때 또 시장 시황도 보고 정세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쭉 한번 지켜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돌파하면서 쭉 치고 나가는지, 아니면 돌파했다 지지했다 살짝 조정을 거친 후에 갈 건지, 요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창도 매수가 좋나? 매수가 좋다고 칠게요. 이 정도면. 매수가를 주고 올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구리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대창이랑 같이 드린 게 대창 스틸이었나요? 대창 스틸은 지웠었나? 기억이 안 나네. 대창 스틸도 매수 가능 영역이네요. 얘도. 이거 왜 안 돼 있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창 스틸. 이거는 한번 찍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매수에서 이 정도의 매도한다.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쵸?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인데, 구리 관련주니까 이게 또 조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일 전쟁 이슈가 돼서 확 올라버릴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줬다가 갈 수도 있겠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이슈에 쭉 적용이 되니까 뭐 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창 스틸. 저 밑에 보니까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로 이구산업 드렸었죠. 이때부터 계속 구리. 이거 장기 입형이잖아요. 제가 보는 장기 입형, 빨간색이랑 까만색, 121선, 241선, 요것들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겠죠. 그냥 쭉 올랐어요. 오른 다음에 조정이야,
타이밍 줬잖아요. 그쵸? 두 번째 타이밍 드렸고요. 쭉 올라갔어.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게 되면 요 피보나치 요 라인을 잡아도 되고요. 오늘은 5일선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이 고가권에서는 제가 직장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매매할 수 있겠지만 트레이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 잘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실 테고, 까비형 말고는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까비형도 진짜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진짜 잘해요. 오늘 돈 많이 벌었거든요. 커피 사달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조일 알미늄도 매수가를 주고 올라갔고요. 알미늄 가격이 최고로 떴다고 아까 타스통신에 나오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내일. 저는 그 와중에 삼알미늄 들고 있다고 했죠.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전 내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세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드린 매수가 안에 왔었습니다. 자, 알루코는 제가 또 밑으로 내려와서 관심 종목 지웠었나 봐요. 근데 다시 살려냈죠. 살려냈기 때문에 얘도 내일 조금 떠도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얘기는 제가 좀 위험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조정이 온다면 손절선만 보면 요 파란색 라인 있잖아요. 요 손절선 보면 되고, 이걸 손절선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네. 파라다이스. 이거는 밑으로 쭉 내려왔죠. 위험해요. 예, 지금 리오프닝 주들이 단기적으로 악재가 생기니까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파라다이스, 대한항공도 이 장기평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랄까, 이거 손절선이 여기였잖아요. 이거 손절선이 이미 깼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리오프닝 주를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이 맞고요. 중장기로 좀 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갖고 계시면 좋은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저는 짧은 손절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항공도 그 좋았던 제주항공도 올랐다가 조정을 주고 있고요. 매수가 내로 들어오긴 했어요. 그럼 이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21선에서 어떻게 지키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클래시스도 매수가를 어저께 주고 살짝 올랐었는데 지금은 손절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61선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일 시장이 안 좋으면 훅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시장이 좀 약간 반등하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I스틸은 올랐으니까 내려오면 잡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두 번째 매수 라인 21선이 올라왔네요. 21선까지는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이걸 반응을 지지를 해주고 갈 건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문배철강, 그놈의 카톡은 문배철강은 참 저기 매수를 했다 그랬지. 지금 매수했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뭐 법에 걸리나요? 이거 뭐 자기가 사놓고 미리 선취매해가지고 양아치처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 어저께 잠깐 남의 유튜브는 안 보는데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샀다고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것도 뭐 의견 혹시나 주시면, 뭐 댓글 다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되지만 의견 주시면 뭐 그렇게 할 거고, 그런 의견도 안 달았으면서 나중에 항의하실 거면 제 영상 보지 마시고요. 제 영상 보는 거, 사실 제 영상 보는 게 저한테는 뭐 이렇게 도움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는 별로 도움 안 되던데,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시는 분한테 도움 되니까 하고 싶으면 하시고 뭐 그런 거죠. 대한제강은 여기 조정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힘겨운 모습들을 초강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관세 문제도 있고 뭐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이게 정세 때문은 아닐 거예요. 동양 에스텍은 매수가 주고 오늘 조금 올랐는데 좀 약간 애매하다 싶었으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셨겠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동양 에스텍은 다행히 수익권이고요. 대창 스틸은 아까 얘기했고, 한일철강도 매수가를 안 주고 있는데 어느덧 요 저항대에 봉착을 하고 맞고 떨어졌어요. 이런 애들이 더 떨어질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저항대에 맞고 떨어졌죠. 이러면 내렸다가 올랐으니 조정을 기다려보는 것도 맞고, 요거는 매수가로 따로 표시를 안 해놓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관망이 맞고요. 이건 그렇고, 휴스틸도 올랐다가 오늘 조정이고요. 자, T플렉스도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히토류 관련주죠. 중국 참전하고 중국이 자원으로 시비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또 갖고 있는 게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계좌를 몇 개 굴려서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대응을 하곤 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 리뷰했고요. 오늘 혹시 관심 종목이 새로 생기게 되면 영상을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